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9번째 주 사회조사 분석 수업 R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9번째 주냐면은 사실 7번째 주까지 했는데 8번째 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번째 주는 지나가기로 하고 아마 제가 시간이 되면 8번째 주에 저희들이 시험을 봤던 거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네, 지금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 시간을 갖게 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게 될지. 일단 시간을 좀 지켜보고 정하도록 하고 9번째 주 오늘부터 9번째 주, 10번째 주, 11번째 주까지는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R을 가지고 좀 그림을 그려보는 작업들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와서 한번 기침을 했네요. 이제 그 처음 그림을 그릴 때는 당연히 앞에서 기술 통계를 배웠던 것처럼 한 변수의 분포를 살펴보는 그림을 처음에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들을 그려봄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림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발음이 좀 구리죠. 이렇게 발음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가 아니라 여기다 영어로 좀 적어주겠습니다.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거죠. 여기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picture is죠. if가 아니라 is worth a thousand words. 아무리 1000마디 말을 해봤자 그림으로 하나 보여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말로 혹은 글로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걸 시각화해서 하나 보여주면은 여러 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그림 그리는 것을 배우게 되면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를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연구에 있어서 대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작업들을 보면 이 대가들은 어려운 통계 기법을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저희들이 회귀 분석까지 배우고 그랬지만 회귀 분석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시계열적인 트렌드를 그림으로 하나 그려주면 딱 보여집니다. 그런 경향이. 어떤 변수들에 따라서 또 다른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림으로도 확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림 하나만 딱 그려주고 이런 게 있잖아? 딱 이러면은 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대가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있는지 그렇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그림에는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몇 개의 그림을 그려보면 딱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자, 실제로 이제 그럼 그려보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가 기술 통계를 했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변수가 어떻게 측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질적 변수일 때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를 볼 거고 또 양적 변수일 때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볼 겁니다. 이번 주에는 대표적으로 질적 변수를 그리는 방법으로 막대 그림, 바플랫을 그려볼 거고요. 바플랫. 막대 그림을 뜻하는 바플랫을 그려볼 거고
그리고 양적 변수를 그리는 방법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려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히스토그램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히스토그램을 어떻게 만들고 해석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까지 계속 사용했던 자료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먼저 해야 될 게 워킹 디렉토리를 바꾸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자료를 넣어놨던 그런 부분인 워킹 디렉토리를 바꿔볼게요. 제가 사용하는 워킹 디렉토리, 이 디렉토리 안에 자료가 지금 들어있고요. 그래서 지금 워킹 디렉토리를 바꾸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용할 자료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료 이름은 dmarc _5 bar.r 데이터였어요. r 데이터. 그래서 이 자료를 로드한 다음에 저희들이 attach라고 하는 그 전에 이 이어 변수와 그 tfr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어 변수는 뭐 이 자료 안에서 저희들이 사용할 객체가 ndmarc이잖아요. 그래서 ndmarc에 이어 언더바 c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이거는 floor ndmarc 이어 변수를 10으로 나눈 다음에 빼기 197이었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0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 것이 1970년대를 뜻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의 값이 1980년대를 뜻하게 되는 그런 변수를 만든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어야 될 게 dmarc하고 tfrc였죠. tfr 언더바 c. 그래서 이 변수는 cu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ndmarc tfr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는 거였고, break는 네거티브 인피니티부터 그 다음에 1.3, 2.1 그리고 파저티브 인피니티까지 주고 이 컷의 레이블은 처음 게 LLF였고 두 번째 게 REPL이었고 세 번째 게 하이였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범주형 변수를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태치를 해서 저희들이 객체 이름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 변수 이름만으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까지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바플랏이라고 하는 걸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플랏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요. 이 바플랏을 그리는 명령어는 바플랏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바플랏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넣어야 돼요. 테이블에 tfr 언더바 c. 그러면은 이게 tfr 언더바 c, 즉 합계 출산율, 범주형으로 된 합계 출산율의 개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즉 사례수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일단 이걸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보이세요? 이 바플랏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썼더니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바이 디폴트 초기 설정으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각 LLF 첫 번째 범주, REPL 두 번째 범주, 하이 세 번째 범주에 이 Y축은 사례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LLF는 15개의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 데이터에. 그다음에 이게 17 정도 될까요? 네, 아마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아마 16이나 17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숫자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몇 개인지는 모르겠으나 15개가 넘는 두 번째 범주 그런 사례가 있고 세 번째 범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13이나 14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 범주의 사례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플랏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바플랏의 명령어를 보시면 지금 이 안에 테이블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테이블을 가지고 이 바플랏을 그려주는데 이 테이블이 뭔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 테이블 tfr 언더바 c라고 하는 걸 보면은 테이블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이 바플랏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테이블에 의해서 생기는 이름이 있잖아요. LLF, REPL, 하이 이거를 X축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여기 각각에 있는 사례수를 Y축에 그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 범주의 사례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초적인 바플랏이고 이게 이제 각 범주의 사례수를 보여주게 되는 그런 막대 그림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막대 그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제 이 다음 비디오에서는 이 바플랏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보는 지금 보면은 그냥 LLF도 이렇게 놔두면은 좀 보기가 그렇고 그래서 LLF가 다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꿔보는 좀 더 예쁜 흔히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은 섹시한 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섹시한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